자,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A 프로그램 중에서 부가세와 관련 있는 거래 자료들을 입력하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부가세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부가세와 관련 있는 메뉴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밑에 있는 빠른 부가세 입력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메뉴에 거래 자료가 입력이 되면 여기에 입력된 정보들이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있는 메뉴로 들어가서 관련된 정보를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서류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의 자료를 전송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과 빠른 부가세 입력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유형별로 모두 입력을 하는 곳이고요. 예, 유형 전체를 다 입력할 수 있는 곳이고, 빠른 부가세는 유형 각각, 예, 그래서 매출만, 메인만 또는 과세 매출만, 과세 메인만 이렇게 유형별로 각각 입력하고 조회할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부가세 입력을 통해서 조회하거나 입력하셔도 되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통해서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통해서 자료가 가는 프로세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이 되면 부가세와 관련 있는 자료들은 부가가치세 탭에 가시면 부가치세 신고서와 그리고 합계표 등 각종 부가치세 부속 서류들을 작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가 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제대로 부가치세 관련된 거래가 입력이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고요. 여기에 맞는 정보로만 수정을 해서 잘못된 게 있다면 수정을 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또는 빠른 부가세 입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회계 부분에 있는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초 데이터 쪽에 있는 환경 설정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자, 환경 설정에 가시면 회계 부분에 여기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과 관련된 전표를 자동으로 세팅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제가 도소매업이면 기본 계정 매출을 상품 매출로 두시면 되고요. 또 매입은 상품 매입으로, 그러면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들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내가 입력하려고 할 때 여기 있는 계정 과목을 자동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제조업을 하고 있어 상품 매출과 상품 계정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자, 그런 경우에는 자, 여기 나와 있는 상품 매출 계정을 404번 제품 매출 계정으로 수정을 하시고 146번 상품 계정을 153번 원재료 계정으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도소매업과 제조업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품 매출 계정을 쓰시면서 우측에 매출에 대한 추가 계정으로 제품 매출 이렇게 해서 추가 계정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매입인 경우에 상품을 사용할 것인데, 자, 여기에 추가 계정으로 매입에 해당되는 추가 계정으로 원재료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입력하기 전에 내가 주업을 하고 있는 영업 활동이 상품 매출인지 제품 매출인지 서비스 매출인지 공사 수익금인지, 자, 이러한 계정 과목을 먼저 세팅해 놓고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시면 입력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전표 분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매출과 관련된 환경 설정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갈 텐데요. 원래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했다면 자동전표 탭에 보시면 자료 수집을 이용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 등, 자, 이런 부분은 자동전표로 자료 수집을 통해서 반영을 해갖고 왔을 것이고요. 자, 전자세금계산서로 자료가 들어온 내역들은 여기서 바로 분계 계정 과목을 확인해 주시고 전표 전송을 통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또는 빠른 부가세 입력으로 보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때 매입 계정 같은 경우는
과세 매입인지 불공 매입인지 또는 수입인지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신 다음에 전표 전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수기 세금 계산서라든가 또 다른 곳으로서 반영을 받았지만 실제로 보니까 내용에 따라서 과세 매입이 아니라 불공 매입으로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입 매출 전표 입력과 관련된 정보를 한 번씩은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된 자료가 또 어떤 곳으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것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월을 입력하고 일자를 입력한 다음에 날짜를 입력한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매출 또는 매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유형을 선택하실 때 저희가 세금 계산서인지 아니면 신용카드인지 이런 구분을 보시면서 여기에는 유형에 따라 저희가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부가세와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매출에 대한 유형별 또 매입에 대한 유형별 따로따로 입력을 하는 방법을 공부해 볼 것이고요. 자, 유형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다음 메뉴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는 11번 과세 매출로 일단 입력해 놓고 이 메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1번 과세 매출을 선택했는데요. 매출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상품에 대한 또는 제품에 대한 매출 자료를 입력하겠다는 것이고 10% 부가세가 있는 거래 자료를 입력하겠다 라고 해서 유형을 과세 매출로 입력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명은 제가 취급하고 있는 아이템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자동차, 카 인테리어 용품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본명을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가액 입력하시고 금액을 입력하고 나면 유형이 과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세 10%에 해당되는 부가세 금액이 자동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코드란에서 상대방 거래처. 자, 그러니까 제가 매출이니까 구매를 한 사람이 되겠죠. 자, 코드 도움에서 계정 거래처를 찾아가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서 한글로 바로 코드란에 한글로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 하시면 한라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래처를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자, 이런 식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면 자동으로 반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신규로 등록할 것인지에 대한 팝업창이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 사항 넣고 확인해서 등록하시는 방법으로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거래처 코드란에 커서를 놓고 키보드에 더하기를 입력하시면 코드란이 00000 만들어지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거래처명을 넣고 엔터 하시면 여기에 등록된 거래처가 있으면 제가 한글 두 글자를 입력했는데요. 등록된 곳이 있으면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렇지가 않고 신규 거래처이다. 자, 이런 경우에는 거래처명 입력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수정키 등록키 있죠. 자, 수정키 눌러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록번호 자,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나머지 인적사항 입력하시고 확인, 등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는 방법 거래처 등록 메뉴에다 등록하고 오셔도 물론 되지만 입력하다 보면 여기서 바로 입력해야 될 때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거래처 코드란에서 키보드에 더하기 키하고 상호명을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 하시면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렇게 찾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많이 입력하는데요. 자, 이렇게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을 하면 여기에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으니까 찾아가는 방법을 해서
확인 이렇게 눌러주는 방법으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를 통해서 입력하시면 중복해서 등록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중복 등록에 대한 우려를 없앨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을 하면 부가세와 관련된 정보는 모두 입력이 된 것이고요. 자, 여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거래이면 전자세금을 이용할 텐데요. 전자세금이 더전 사이트를 통해서 더전 빌 36524를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이면 여기서 화면 위에 보면 전자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전자발행을 통해서 발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발급을 하고 자, 여기서 발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국세청을 통해서 발급을 하시고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전자세금란에 1번 해서 전자입력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는 아예 빈칸으로 가시면 수기세금계산서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도록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직접 발행을 했으면 전자발행을 통해서 전자발급이라고 전자발행으로 표시가 되고요. 자, 그렇지 않고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또는 타 사이트를 통해서 발행이 됐고 여기서 입력을 하게 되는 경우 또는 자료를 수집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전자입력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수기세금계산서인 경우에는 빈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계란인데요. 자, 저희 분계하실 때 분계는 자, 지금 제가 상품으로 인테리어 용품을 100만원에 부가세 10만원짜리를 팔고 있는데요. 자, 커서가 분계란에 있을 때 자, 분계 없음이 있죠. 자, 그리고 1 현금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분계를 도와줄 텐데 자, 대변에 상품 매출 100만원 10% 부가세에 해당되는 만큼 부가세 예수금 10만원을 자동으로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차변에 현금 110만원에 해당되는 분계를 하게 되는데 현금이라고 하면 입금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이러한 분계를 자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봤던 환경 설정에서 상품이라고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 매출로 자동 분계를 해가지고 온 것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외상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대변에 있는 과목 금액은 똑같고요. 차변이 외상 매출금 110만원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3 혼합을 선택하시면 자, 대변에 제품 매출인지를 모르겠다 또는 상품 매출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상품을 팔았는지 제품을 팔았는지 또는 뭐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에 임대료 수입인지 또는 기계장치를 매각을 했으면 매각에 해당되는 기계장치 계정이라든가 이런 코드를 넣어주시고 입력해주고 부가세 예수금은 자동으로 입력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혼합을 했기 때문에 차변의 계정 과목도 모르겠다. 뭘 넣을지. 그러니까 차변에 해당되는 계정도 직접 사용자가 입력해라.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카드는 대변은 그대로 가주시면 차변에 미수금 계정으로 110만원을 해주면서 카드 거래처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계란에서 분계를 할 때 저희가 이러한 원리를 좀 파악하시고 분계에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자, 혼합을 선택해 놓고 외상 분계를 하셔도 되고요. 혼합을 선택해 놓고 현금 분계를 하셔도 됩니다. 어찌됐든 내가 원하는 분계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키가 분계란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분계란에서 자, 여기서 1번 현금을 했더니 입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2번 외상이라고 했더니 차변에 외상 매출금 분계를 자동으로 해줬습니다. 또 3번 혼합을 선택했더니 대변의 상품 매출, 대변의 부가예수금 일단 커서 가 있는데 차변 모르겠다. 자, 그러니까 차변에 내가 보통예금을 통해서 받은 것이면 차변에 보통예금 분계를 해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분계에 도움을 주는 키가 여기 있는 키가 분계, 분계 없음, 현금, 외상, 뭐 혼합, 카드 이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분계 없음은 지금 부가세 신고해야 되니까 분계를 안 하고 나중에 분계하겠다. 또는 나중에 일반 전표 입력 가서 분계를 하겠다. 둘 중에 한 곳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분계에 어디 입력되어 있든 편리한 곳에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자, 아무래도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면서 분계까지 입력을 해버리는 것이 한 번에 부가세 정보와 회계 정보를 같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여기서 분계까지 마치시는 것이 업무에도 도움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계를 매출 거래를 입력했는데요. 자,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입력한 것이고, 이렇게 입력이 된 정보는 일단 제일 먼저 메인 매출장이라고 하는 장부에 가게 됩니다. 부가세와 관련이 있는 거래들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가서 부가세 정보를 메인 매출장 장부로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정보가 부가가치세에 가서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 합계표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분계를 했기 때문에 차변, 대변 분계가 다 완성이 됐으니까 합계산액 시산표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 다 값을 찾아서 장부를 통해서 재무제표까지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안에서 추가적인 기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 위에 보시면 기능 모음이 있는데요. 자, 위에 지금 검색키가 있죠. 자, 검색키는 어떤 형태의 조건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정보들만 가지고 오시오 라고 해서 검색을 하는 그런 키가 되겠고요. 자, 만약에 제가 지금 10월 1일로 입력을 했는데 똑같은 거래가 10월 11일에도 있었다. 그러면 복사키를 눌러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을 하려고 하니까 10월 11일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11일 날 복사를 해줬고요. 화면 위에 복사라고 하는 보라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거래가 있는 경우에 복사하실 수 있고요. 또는 이 전표를 제가 다른 날짜로, 그러니까 지금 복사는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하는 형태로 복사, 자기 전표 살아있고 그대로 있고 복사해주는 그 전표가 하나 더 생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이동이라고 된 것은 이 전표를 다른 날짜로 아예 옮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잘라내서 붙여넣기 하는 그런 기능이 될 텐데요. 자, 이동 눌러주시면 31일자로 제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거래가 10월 31일자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복사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위에 보시면 기능 모음이 있는데요. 기능 모음 들어가 보시면 뭐 화면 구성 순서나 화면 내역을 제가 좀 편하게 바꿔놓고 쓰고 싶다. 저는 품명 다음에 수량 단가를 넣어서 화면을 좀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수량 단가 공급가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하셔도 되고요. 또는 좀 간편하게 저는 바로 품명 입력하고 금액 수량 단가 빼고 바로 들어가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능 모음에 보시면 거래처 등록이라는 키가 있는데요.
거래처를 신규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거래처를 여기서 수정할 수 있는데 스크린 처리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랑 그다음에 거래처명은 저희가 고칠 수 없고요.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주소 이런 것이 수정이 됐을 때는 여기서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품명, 어음 이런 부분은 자금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부가세와 관련해서 복수거래 키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복수거래 키는 품목이 여러 개 있을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10월 31일자로 복사를 하나 해놨는데요. 자, 여기다 놓고 복수거래 키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목이 4개 줄로 라인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써볼게요. 갑상품 10개 만원씩. 그 다음에 을 상품은 30개 3만원짜리. 또 병 상품은 100개 2만원.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거래 내역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된 경우에 확인키 눌러주시면 갑상품 외 몇 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상품 외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돼서 화면에 보면 복수라는 글자를 표시해 주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자,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세금 계산서는 한 건인데 한 건인데 거래 내역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할 때 지금 이 시스템은 한 줄 한 줄 입력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 합계표에 세금계산서 한 장, 두 장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거래 내역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복수거래 키를 입력 안 하고 세 줄로 입력을 하게 되면 얘는 세 장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스템이라서. 자, 그러면 세 장으로 인식하게 되면 어디서 문제가 있느냐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할 때 자, 상대방은 한 장이라고 매수 한 장이라고 했는데 나는 세 장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서로 지금 틀렸기 때문에 불부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국세청에서 조회가 옵니다. 연락이 와서 자, 여기는 한 장이고 여기는 세 장인데 어느 게 맞느냐. 그래서 서로 확인을 해서 불부합에 대한 자료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 그때 제가 한 장인데 세 장처럼 입력을 해버렸기 때문에 세금계산 합계표에 한 장으로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시라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갑상품 외 해가지고 한꺼번에 합계 금액을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구체적인 내역을 다 입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실제적인 거래 내역을 보려면 이 복수거래 키를 이용해야 정확한 내역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메인 매출장에 가서 장부를 보실 때 거래 구분이 단일 거래가 있고 복수 거래가 있는데요. 복수 거래로 조회를 하게 되면 거래 내역을 다 조회해서 메인 매출장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단일 거래로 놓으면 여기에 갑상품 외 이렇게 해갖고 한 건으로 금액을 내역을 조회하게 됩니다. 자, 메인 매출장에서 단일 거래, 복수 거래로 조회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는 경우에 예정 누락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10월로 입력을 했는데 뭐 7, 8, 9월 중에 입력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자,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었으면 그때 예정 누락이라는 키를 이용해서 확정신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한 기본적인 메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메인 매출 전표는 부가세와 관련된 거래들을 입력한다. 자, 이렇게 입력된 정보들은 제일 먼저 메인 매출장, 자, 그리고 부가세 신고, 부속 서류와
신고서 등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매출 거래 자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